대법원 2014추 521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당해 사안은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개념이며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4항과 6항의 해석 문제로서 지방의회 재의결의 재의에 관한 원고가 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강화군 의회에서 의결한 강화군 정주 생활금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대법원에서 2016년 9월 22일 판단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에서 원고는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강화군 의회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 강화군 의회 외에도 지방 강화 군수와 그리고 인천시장이 함께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자, 먼저 사실관계를 보시면 2013년 12월 강화군 의회는 강화군 도서 주민의 정주생활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강화 군수에게 이송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강화 군수가 공포를 했다면 당해 사안은 종료되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사안은 광역시장인 인천시장이 재의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서 강화 군수가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2월 피고인 지방의회는 강화도 의회죠. 이 의회는 재의결을 했는데 당해 사안에서 원안대로 처음에 만든 그 원안대로 재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원고인 이제 행정자치부 중앙이 등장하죠. 행정자치부는 제소를 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인 강화군수에게 제소를 하도록 요구를 했지만 지자체장은 제소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독청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제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172조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검토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강화도 의회에서 의결을 했고요. 이것을 강화군수가 공포하지 않고 인천시장의 제의 요구에 따라서 강화군수가 제의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강화도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원안대로 다시 재의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장이 이것에 대해서 확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행자부 장관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장관은 이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자부 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르지 않게 되자 행자부 장관이 직접 제소를 하게 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을 함께 보시면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서는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자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나오죠. 직접 제소를 하거나 집행정지 경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주어가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무부 장관이면 행자부 장관이겠죠. 또는 시도지사라면 인천광역시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라는 표현에서 과연 주무부 장관이 직접 제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조문을 한번 보시면 제6항입니다. 172조 제6항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접 제소할 수 있다라는 근거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167조를 보시면 지도 및 감독 권한이 있는데요. 주무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를 지도 감독하며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를 감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려면 행자부 장관은 인천광역시를 지도 및 감독하며 인천광역시는 강화군수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그 조례안은 강화도 의회에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에서 만든 조례안에 대해서
중앙에 해당하는 상급 기관인데 직접 감독 기관이 아니라 행자부 장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무부 장관이 직접 이를 제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다수 의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172조의 법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해석했을 때 주무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시군 자치구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미제소했을 때 직접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반대 의견을 보시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병렬적으로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문을 명확하게 해석했을 때 주무부 장관은 시도에도 제소할 수 있고 시군 자치구에도 제소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만약에 이러한 시도가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 제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주무부 장관이 제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막아둔다면 사실상 위법한 상대가 용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주무부 장관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주무부 장관이 행자부 장관이 강화군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소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라고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논리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안에서 원고인 행자부 장관은 강화도 의회인 피고를 상대로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안을 보시면 2013년 12월 피고인 지방의회는 강화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 이송하게 됩니다. 강화군수는 이 이송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자체장인 강화군수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되고요. 이 지시에 따라서 강화군수는 강화군 의회에 제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강화군수는 피고인 강화도 의회는 원한대로 재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행자부 장관이 2014년 제소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화군수 제소를 이제 기초지자체장에게 요구했지만 강화군수가 제소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제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소송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검토하는 사안이며 그 검토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해석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사항을 보시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지자체장인 강화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6항에서도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문헌 그대로 해석해서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제소할 수 있으므로 행자부 장관이 강화군수가 제소하지 않은 경우에 직접 강화군 의회를 상대방으로 해서 제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해당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도 감독 권한 전체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167조는 주무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감독하고 시도지사는 시군 자치구를 감독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인천시장을 감독하고요. 인천시장은 원칙적으로 강화도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주무부 장관은 광역지자체를 감독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를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주무부 장관이
기초지자체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서 직접 제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을 쟁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은 주무부 장관은 시도를 감독하고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이러한 법 체계를 근거했을 때 주무부 장관이 직접 시군 자치구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한의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판례의 이유를 보시면 163조와 167조는 지도 감독권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권한의 체계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6조, 170조, 172조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했을 때 주무부 장관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에서 의결한 사항을 제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고, 특히 이제 이 심사의 대상이 조례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적으로 통제할 필요성, 통제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례의 원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는 먼저 가나 다라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가에서는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는 지자체장의 제의 요구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을 한 경우에 비로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권한은 관련 의견에 관하여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172조의 체계에 부합한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나에서는 이와 달리 주무부 장관의 경우에 제의 요구 지시 권한과 상관없이 모든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제소 등의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그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재의결에 관하여 주무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제소 등 권한이 중복됨에도 지방자치법은 상호관계의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는 주무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이 중복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167조에서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서 권한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입법 태도와 명백하게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통제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입법자가 명확하게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것이 권한의 중복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두지 아니한 채 통제 및 감독 권한을 확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번에서는 지방자치법 16조, 170조, 172조를 모두 근거를 들고 있으면서 이 관련 규정의 체계와 형식,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각 조항들은 각 조의 제1항에 따라서 주무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규범 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여부가 문제되는 조례는 사후적으로도 법원에 의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무부 장관의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방식에 의해서 조례에 대한 사정 통제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반대 의견은 주무부 장관이 시도 또는 시군 자치구에 모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문헌적으로 했을 때 그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제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미제소한 경우에 위법한 상태가 용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점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사법심사를 거쳐서 무효화되도록 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실추하는 결과를 야기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법질서의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서 이 법률조항은 이를 사전에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반대 의견에서 판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